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중공군 부주석 장우협과 군사위 류진립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보계의 고위 인사 마이클 플린 장군은 23일 중국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플린 장군은 또 석건평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 내의 혼란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 장군은 1월 23일 독립시사평론가 최신곤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속보 중국 내에서 현재 정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부와 군부 지도부에서 거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정병과 유사하며 그 결과는 미국의 대외정책,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 그리고 향후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석건평 총서기는 각오해야 한다. 중국 내부의 동요는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플린 장군은 SNS X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중국 문제 전문가 고던창을 특별히 태그했습니다. 이에 중국 문제 전문가 고던창은 만약 중국에서 서열 1위의 현역 군 장교와 그 외 15명 이상이 이미 지휘 체계에서 제거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 군대가 지금은 과연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중공 성부급 간부연수반이 1월 23일에 수료식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장우협과 류진립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승민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 군사위원 류진립, 조직부장 석태봉의 이딴 부재가 여론에 거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소문만 해도 6, 7가지 버전이 떠돌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중공 최고 지도부의 동향과 각 주요 관영 매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석태봉은 모습을 드러냈고 책이 옆에 앉아 연수반 수료식을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장우협과 류진립은 또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장승민마저 이번 연수반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2014년 중공 3중 전회 연수반 수료식 당시에도 장우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때는 류진립, 묘화, 장승민 등은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이번 연수반 첫날 장우협은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포착된 특이한 순간 하나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석단 아래에 앉아 연단에서 발언 중이던 석건평을 향해 마치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눈빛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장우협이 비슷한 표정을 보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외부에서는 그가 오래전부터 석건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석건평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지만 석건평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야심을 점점 노골화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동맹에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에 실린 서한가희의 치안책이라는 글이 외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공이 이런 글을 인용할 때는 현실 정치를 에둘러 겨냥하거나 혹은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여론 조성의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글의 핵심 문구 중 하나는 강간약지, 즉 줄기는 강하게 하고 가지는 약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었고 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듯 꼬리가 너무 크면 결국 호랑이를 키워 화를 부르게 되고 곁가지가 지나치게 번성하면 주된 줄기는 자라지 못한다. 반드시 조기에 잘라내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그는 또 혼란의 숨어있는 가장 큰 위험은 제후들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군주가 약하고 신하가 강한 전도된 관계가 한 나라의 가장 큰 내부 위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곧 소위 중앙 권력의 최고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제후들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당시 석건평의 내면을 그대로 비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중공의 당내 관계를 실질적으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인식했고 당내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상군서식 통치 논리를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우협은 석건평의 권력 안착을 도왔지만 석건평은 오히려 제후를 깎아내리려는 노선으로 나아갔고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우협이 연수반 개막식에 불참한 이후 그와 석건평 사이의 권력 다툼은 사실상 특수한 방식으로 공개된 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장우엽이 군권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며 석건평도 그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쪽은 장우엽 일가가 전원 체포되었고 석건평의 권력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장우엽이 석건평을 충성스럽게 지지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중국 내부의 서로 다른 파벌들이 지시를 받고 일부러 외부의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통해 상대 진영을 견제하는 동시에 현재 상황을 떠보는 수온 측정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공의 관영 매체들은 이처럼 거센 외부 여론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여론 통제를 위한 빠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사실로 보여줍니다. 2026년 첫 달부터 장우엽과 석건평 간의 갈등은 전 세계 앞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우엽, 류진입, 장성민이 이번 연수반 수료식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2년 전의 삼중전의 연수반 수료식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묘화, 류진입, 장성민이 모두 출석했으며 장우엽만이 유일하게 결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번 수료식에서는 앞줄에 군부 고위 인사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연 장성민이 장우엽과 류진입 관련 사건 처리로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장우엽, 류진입, 장성민 세 사람 모두 석건평의 학습반을 진심으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곧 장우엽과 류진입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장우엽을 둘러싼 각종 소문은 이미 미국 군부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상태이며 중공이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이자 분석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블린 장군이 말했듯 중공 내부의 혼란은 결코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웨이드링 교수는 1월 23일 X에서 중공 당국이 조속히 장우엽을 공개 석상에 등장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사실상 독일의 장금의 밤에 해당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를 단순히 교수라고만 부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평범한 교수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웨이드링 교수는 자신을 전 미국 고위관리, 전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편집장, 한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CIA 전 부국장보라는 더욱 중량감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강의 주제는 정보, 국가안보, 지정학 등이며 과거에는 CIA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으로서 이 지역의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는 무려 6년간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정치, 정보, 외교 분야에서 최고위급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가 이 사건에 대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장우엽, 류진입 체포설을 둘러싼 사태가 석건평 체제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 위기로 떠올랐다는 반증입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의 대응이 있든 없든 어떤 방향이든 다양한 해석과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공이 발신한 어떤 신호 하나가 이미 외부에 기이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월 21일 중국 남부정부 공군이 갑자기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한 인물은 특이한 말투로 지금부터 누구든 내게 큰소리 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중공의 각종 관영 매체들이 이 영상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은 이 영상에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중공의 주요 언론들이 이 영상을 잇따라 보도했을까요? 장우엽과 류진입 관련 사건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남부정부 공군이 공개한 이 영상이 대외용인지 내부용인지 혹은 암시가 담긴 경고인지 그저 우연인지 각종 추정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시사평론가 최신곤에 따르면 장우엽을 포함한 고위 장성 17명이 체포된 것은 사실이며 그 안에는 류진입 상장, 소천량 상장, 종소군 중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남부정부 공군의 이 영상은 중공에게 가장 아이러니한 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군사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이해하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큰소리 칠 수 없는 형국이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장우엽이 체포되었다는 여부는 이달 말 열릴 정치국 회의 또는 집단 학습 자리를 통해 곧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공 당국이 외부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내부 권력 투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장우엽이 실제로 체포되었다면 그 충격은 과거 인표의 9.13 사건에 비견될 만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우엽과 류진입이 동시에 체포되고 게다가 이미 강하게 숙청 중인 묘화의 잔재까지 있다면 이번 숙청의 범위는 정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 내부 핵심 보직 전면 교체, 대규모 숙청과 권력 재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건평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관간사령, 즉 단독사령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인표 사건을 통해 중공군대가 어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7월 인표 사건 발생 이후 중공은 중앙에 전담 조사팀을 설치하고 인표 소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숙청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군사위원회 사무조의 황영성, 오보펀, 이작붕, 구혜작 등 고위 군 간부는 물론 그들의 가족, 자녀, 그리고 인표 비서실 직원, 각 대군구, 병종, 각지 인사들까지 포함됐으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비판, 격리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1971년 9월 23일 주원래는 인민대회당에서 황승영, 오보펀, 이작붕, 구혜작과 면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물러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혁명가입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나 주원래를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부인, 자녀, 친척, 비서, 운전기사, 경호원까지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중공의 전문팀은 등 돌린 채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수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거짓 진술과 위정이 난무하여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혜작 회고록에서는 오보펀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광주에 또 다른 중앙을 세워 반당 투쟁을 이어가자는 가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팀은 구혜작에게 모방과 모살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했는데 그 내용은 중앙에서는 오보펀에게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그의 삶을 보장해 줄 테니 당신도 문제를 명확히 밝히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할 수 있는 건 다 말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중국 학자는 이 등 돌린 고발 자료들은 방대한데 당사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업무상 접촉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단지 관련이 있을 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행위, 발언, 사상, 역사까지 전방위적이었으며 그 모든 디테일을 수차례 추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장우엽과 류진입이 실제로 체포되었고 이전에 거론된 묘화, 하위동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중공 전군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된 인표 사후의 숙청과 유사한 장면들이 중공군 전체에 걸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간부와 그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대숙청, 대정리의 폭풍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